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1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심정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너지 팩토리의 심정현입니다. 예, 2주 동안 아주 정신없이 지내셨다면서요. 일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예. 여기저기 현장 실사도 많이 다니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개인적인 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일이 저희가 어제도 한번 언급했던 회사 한샘 때문이라면서요. 예, 한샘 때문에 좀 조금 복잡했죠. 제가 저번 방송에 중간중간 얘기 드렸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사를 해요. 이사를 해서 이제 그 경불진 소개로 그 더모 디자인 이제 그쪽에서 집에 이제 인테리어를 했고요. 아, 예. 그래서 인테리어를 다 끝내고 이번에 이사를 해요. 이사를 하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그 부엌 가구를 이제 한샘을 썼는데 아, 그 광장동 집이 그 집이군요. 예, 그게 저희 집이에요. 네. 한샘 얘기는 조금 뒤에 해주시고요. 더모 디자인의 인테리어 실력 요거부터 애청자분들이 듣고 싶을 것 같아요. 경불진 소개로 해서 만나서 일단은 진행은 했고요. 뭐 예. 견적 받아보고 했는데 괜찮게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예. 와이프도 만족하고 있고 어허. 저도 뭐 괜찮고요. 예. 아하. 괜찮은 거면 그냥 그저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 뭐 지금까지 인테리어라는 걸 해보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가장 정확한 게 자제분, 애들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자제분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애는 무지 이쁘다고 계속 그냥 조잘조잘 옆에서 좋다고 계속 아, 그러고요. 무지 이쁘다고? 예, 이쁘다고. 이제 애 방에다 이렇게 좀 가벽 같은 걸 만들어서 좀 이런 애들이 좋아할 만한 예. 그런 것도 만들어 주니까 아하. 그 색깔도 핑크로 해서 하다 보니까 애가 굉장히 좋아하고 예. 와이프도 뭐 만족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더모 디자인에 대한 불만은 없다. 그렇죠. 어허. 아니요, 그 하는 동안 너무 대응도 괜찮았고 예. 잘해줘서 가격도 괜찮았어요?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싼 견적을 저희가 몇 군데 받아봤었는데 예. 확실히 인테리어가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격적인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받았던 것보다도 쌌고요. 오히려 쌌다고요? 예. 어. 그러니까 이쪽 동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단합 같은 걸 했는지 어쨌든지 굉장히 비싸요. 비쌌고 예. 다른 데 견적 받아본 것보다도 훨씬 낫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한샘 때문에 이 불만이 있으시다. 이 이야기시잖아요. 아니 이사 날짜를 바꾸게 돼가지고 중간에 한샘 때문에 아니 왜 이사 날짜를 바꾸게 됐어요? 부엌 가구를 설치를 했는데 예. 설치를 하면서 한쪽 자재가 뭐가 발주가 안 돼서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게 설이나 끝나고 나서나 이제 가능하다고 중간에 연락이 왔어요. 아니 설 끝나고 온다면 앞으로도 며칠 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때까지? 그럼 이제 이사는 이사대로 지문 다 들어왔는데 그걸 또 설치를 하려면 막 전기톱으로 뭐 자르고 막 해야 되는 상황이라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저희가 이사 날짜를 급하게 한 저번 주에 일주일 남겨놓고 한샘 때문에 바꿨고 그것도 막 안 된다는 거 지금 설 앞두고 바꾸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겠죠.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게 이제 한샘 본사에서 직원들 성추행하느라고 일을 나갈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글쎄요, 이게 뭐 본사 직원이 실수를 한 건지 이쪽 협력업체 직원이 실수를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뭐 한샘 쪽에서 일단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 그러니까요. 아니 대표님도 의뢰를 할 때 이게 한샘이란 브랜드를 보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한샘에도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이제 주방 가구 선택을 할 때 한샘도 받고 리바트도 받고 예. NX인가요? NX도 받고요. 뭐 이거 다 해서 견적하고 이제 모델 다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한샘 하고 계약을 한 거고 그것도 인테리어 들어가기 전에 한 3주 전인가?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히 있었고. 아이고. 근데 이제 그게 불과 한 이사하기 한 일주일 전에 6일 전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당황스럽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100이라는 가구가 있으면은 지금은 한
85 정도만 설치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한 80 정도, 70 정도 설치가 된 거죠. 아니 이게 다 갖춰지지 않았는데 왜 나머지는 다 해놓은 거죠? 아 이게 보니까 완제품이 들어와서 설치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예. 주방 가구 설치할 때 보니까 이게 다 자재로 들어와요. 아, 그래서 현장에서 맞춤 시공이에요. 예. 아 조립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뭐 가구나 서랍장이나 싱크대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갖고 와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자재들 부품들을 다 하나하나씩 갖고 와서 현장에서 맞추더라고요. 아니 맞추는 건 좋은데 네. 왔으면 다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자재가 빠진 거죠. 어이 차 시켰더니 타이어 4짝만 빼놓고 와가지고 그런 거죠. 타이어는 설 지나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달아줄게요.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더모어 디자인에서 한샘에서 들어오기로 한 바로 전날까지 다 해서 청소까지 다 입주 청소까지 다 끝내놨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제 밤 늦게까지 작업을 하더라고요. 밤 한 9시? 예. 10시까지 이제 한샘안에서 와서 작업을 했는데 그리고 또 집에 가보니까 또 이게 뭐 거기서 막 나무 잘랐죠 뭐 잘랐죠 뭐니까 톱밥이고 뭐고 이제 청소해 놓은 데다 다시 다 먼지 범벅이가 됐죠. 거기다가 이제 아이고. 이사한다고 가구랑 이런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가구 위에도 이제 다 먼지 쌓이고 침대 위에 쌓이고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짜증이 나는 거죠 이게. 아니 이거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이사 날짜까지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된 거니까. 청소는 하고 갔어요? 일단은 뭐 기본적인 청소는 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래서 또 이런 상황을 아니까 더모 디자인 그 실장님이 또 청소 업체를 다시 불러주더라고요. 아. 네. 아니 그러면 손해배상을 더모 디자인에서도 한샘에 해야 되겠네. 그렇게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쪽에서 이제 이사가 들어오는데 막 톱밥이고 막 날려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그쪽에서도 이제 그게 안 돼 보였는지 한샘한테 막 굉장히 싫은 소리를 굉장히 한 것 같더라고요. 아유 당연히 싫은 소리뿐만 아니라 이건 손해배상까지 받아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게 한샘이 전통이네. 저희 예전 집도 네. 싱크대 교체할 때 한샘에서 했었는데 하자 시공을 해가지고 CJ 오쇼핑인가요? 예. 그쪽을 통해서 했었는데 한샘에 클레임을 했더니 들은 척도 안 해. 그래서 CJ에다가 민원을 제기했더니 그제서야 보수를 해주더라고요. 어허 한샘의 정통이 많네요. 전통이라니까. 근데 이제 이야. 더모 디자인 쪽 얘기를 들어보면 한샘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뭘 없어. 에이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7, 8년 전에 이미 겪었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아무튼 이사 잘 해야죠. 그래서 예. 오늘 이제 이사하는데 예, 어쨌든 뭐 아이고. 잘 해야죠. 아니 근데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이사할 때 이런 구설수가 조금 있어야 그 집 들어가서 훨씬 잘 산다. 더 행복하게 산다. 그리고 어제는 되게 미안했던 게 예. 옆집에 이제 밤에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는 또 낮에 사람들이 한 시쯤 왔대요. 한샘 분들이. 예. 그런데 낮 시간 동안은 또 없다가 저녁 한 6시 넘어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때부터 전기톱 돌리고 막 이러니까 옆집 아랫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밤에. 아유 당연히 난리 나겠죠. 근데 그분들은 낮에 뭐 했대요? 모르겠어. 다른 공소도 현장 간 쳤나?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원래 낮에 하셔야 되는데 밤에 아니 이제. 당연하죠 그거는. 그래서 어제 되게 괴로웠어요. 한샘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도 클레임을 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좀 세게 쓰시죠.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든지. 예.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좋게 이사하는데 또 괜히 그렇게 아니 이거는 안 좋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한샘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요 똑같은 짓을 계속할 거 아닙니까? 한번 알아볼게요. 예, 아니면 뭐 국민청원이라도 넣으세요. 한샘의 잘못된 일을 고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샘의 음흉한 속셈.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아마 업무적인 착오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사날 이게 참 어려워요. 이런 다른 일 같으면 이게 연기가 되고 뭐가 되고 하는데 그렇죠. 이 이사는 나를 딱 정해놓고 하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다 그거를 뒤틀리는데. 안 지켜주면은 서로 다 피곤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뭐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엉그러져 버리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요번에 돼서 예. 집 이쁘게 꾸미고 되게 좋게 하고 좋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한샘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한샘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성추행 문제 아까 박 PD가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제도 저희가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지금 임산부들을 불법으로 일을 시켜가지고 지금 걸렸대요. 벌금을 낼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벌금이나 이런 게 얼마 안 될걸요?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아무튼 사내에서는 그런 얘기가 계속 돌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한 건이 아니라 수십 건이에요. 이게 전통이라니까요. 여자 직원이 많은 회사인가 보죠. 당연히 많은 회사인데 그리고 주부들이 선택하는 회사인데 이 여성들한테 이렇게 갑질을 해야 되는 거 이거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집을 하면서 뭐 가구나 이런 뭐죠 이 인테리어 주방 뭐 이런 걸 쭉 좀 봤어요. 예. 태어나서 이제 처음 이제 그런 걸 한번 해 봤는데 저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케아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샘 있고 뭐 그런 인테리어 회사들이 좀 있는데 유럽이나 외국은 자기가 가구를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조립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그 인식 자체가 다 만들어진 거를 갖고 오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다이해서 만들고 하는 게 여성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막 뚝딱뚝딱 만들고 뭐 예. 하는데 특히 이 주방이나 이쪽은 보니까 수도하고 배관하고 뭐 여러 가지가 엉켜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집에서 이렇게 이쁘게 모양 좋게 모양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해보니까 예.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이케아 같은 데서 사서 내가 한번 집을 해보지 그랬는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케아도 설치해줘요. 설치해주죠. 해주는데 예. 이케아에서 설치해주는 그 서비스를 받고 한샘하고 견적을 비교해보고 뭐 다른 NX나 뭐 리바트나 견적을 비교해보면 이케아에서 가구를 단품으로 싸는 거하고는 또 틀려요. 당연히 그렇죠. 네,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보고 비교를 해보니까 주방이나 이거는 바꾸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설비공들이나 이런 작업들이 분명히 들어가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내가 아마추어로 그냥 내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들한테 맡기는 게 이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 한샘이 이케아보다 쌌다는 얘기네요. 자재나 이런 부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죠? 제품이 왜 퀄리티가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케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저렴한 그거고 한샘은 이케아보다는 제품 퀄리티는 조금 더 있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그레이드가 나눠져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제품 퀄리티가 좋으면 뭐 합니까? 이게 설치 시간도 제대로 못 맞춰 주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한샘 가구, 그 주방 가구 중에 왜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거 넣는 그런 서랍 같은 거 있죠. 쓱 빼면 저절로 이게 닫히게끔 무슨 뭐 그런 스프링 같은 게 설치가 돼 슬라이딩 있잖아요. 도어 같은 그렇죠. 거 이렇게 뭐 그런 거. 그거 우리 단지 1년 만에 고장 났어요. 한샘. 뭐 퀄러티가 뭔 퀄러티야 모르겠어요. 일단 써보면 알겠죠. 저도 이제 처음 이제 써보니까. 아니 저희 애청자분들이 조금 당황하실 것 같아요. 태양광 발전에 불편한 진실이 갑자기 인테리어에 불편한 진실이 돼버린 것 같아요. 한샘의 성토장이 돼버린.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다시 태양광 발전 이야기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얼마 전에 시골 다녀오셨잖아요. 네. 다녀왔죠. 개사에 태양광 설치하시러. 경불진 이제 소개로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시골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 실사까지 하고 이제 사업주 만나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 견적도 드리고 했는데 일단은 사업주 요구 조건이 좀 까다로웠어요. 일단은 개사가 몇 동이 있는데 그 개사 위에다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전에 방송에서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시골에 보통 개사들은 최근에 지어진 우사나 축사들 말고는 옛날에 한 5년 전, 10년 전에 지어진 것들은 굉장히 좀 부실한 구조와 부실한 자재들을 써서 지어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가끔 눈 많이 오고 그러면 뭐 개사 무너졌다, 무너졌다 하는 뉴스들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하중을 못 지킬 만한 무게, 그러니까 설하중 눈이 오면 이제 그 하중을 버텨줘야 되는데 못 버티고 그
지붕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이쪽도 그 개사가 몇 동이 있는데 그게 가로가 한 70m, 세로가 한 13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약 400평 정도? 오. 굉장히 큰 거죠. 약간 예. 작은 체육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몇 동 이렇게 있는데 예. 가운데 기둥이 없어요. 그냥 뻥 뚫어진 운동장 같이 아. 그런 식이에요. 예예. 그런데 옆에 이제 부재를 쓴 걸 보니까 구조 보니까 그냥 파이프를 썼더라고요. 조그만 파이프를. 아이고. 그러면 이제 이게 위에는 이제 지붕을 올려서 트러스 형식으로 해서 하중을 지지하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그 위에다가 태양광 모듈을 구조물 써서 올릴 경우에는 거의 저는 무너진다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 이제 그거는 안 된다고 사업자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또 어떤 업체는 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예. 건물 안쪽에다가 뭐 기둥을 다시 만들고 다시 포스트를 올려서 예. 지붕을 뚫고 이제 다시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미 법이 작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단독 기초를 다시 만들어서 건물 내부에서 올라가서 태양광을 지지하는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가중치 1.5를 못 받습니다. 아, 그래요? 예. 토지 가중치대로 가요. 아. 왜냐면 건물 위에다가 태양광을 그런 식으로 올릴 경우에는 가중치를 1.5를 받아요. 그러니까 100kg 생산해도 150kg로 인정을 해주는 이제 그런 건데 예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1.5를 못 받아요. 아. 그냥 1.0, 1.뭐 그 정도 예예. 밖에 못 받고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개사를 놔두고 그 바깥으로 제가 이제 제안드린 방법은 개사를 놔두고 그 바깥으로 빔을 박아서 기초를 단독 기초를 다시 만들어서 빔을 쭉 박아서 그 위에다가 이제 구조물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죠. 예예. 근데 이게 말이 이렇게 해서 쉽지 이게 결국에는 400평짜리 공장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새로 짓는 거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 철골 값이나 그게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는 거죠. 예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비용 문제 견적 요구하셔서 일단은 드렸는데 극연적으로도 저는 사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골을 다니다 보면 약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그 우리가 실제 시공을 할 때 접목하는 거하고 좀 많이 틀린 경우가 많고요. 예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될 거라고 이미 그러니까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 어르신들은 이제 본인 생각하는 게 일단 제일 첫 번째이기 때문에 예예. 그 생각을 잘 안 바꾸시려고 해요. 첫 번째. 음.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런 이제 어르신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나 태양광 업체들이나 이런 데들은 사실대로 처음에 얘기를 안 해주고 일단 계약부터 먼저 합니다. 아, 그리고 일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해요. 예. 그 다음에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아, 돈 더 내놔달라. 그렇죠. 이야. 처음에 계약한 금액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고 여건이 이렇게 바뀌었고 예. 뭐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이게 올라갑니다. 이만큼 더 내셔야 돼요. 이미 계약을 하고 돈이 어느 정도 지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거기서 발 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겠네요. 네. 그리고 그게 또 문제가 뭐냐면 업체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이 사업주가 계속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요구를 하게 되면 계속 그 금액에 해줘야지라고 말을 잘 못하세요. 계속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저희가 제시했던 금액보다 아마 굉장히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아하. 네. 저희는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런 것들을 이미 다 말씀을 드리고 예. 어떻게 될 거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다 하면 당연히 적게 계약을 따서 가려는 데보단 당연히 비싸죠. 그러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을 지나서 계속 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아하. 어쩜 이렇게 인테리어의 불편한 진실과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요? 이 아파트 인테리어도 그 단지 안에 있는 곳에 할 경우에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 우리가 방송에서도 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공사가 마찬가지지만 금액은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업주한테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게 왜 올라가는지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이제 저희도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 견적을 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지 위에다 할 경우에는 태양광 토목공사할 때 부지 정리 비용, 뭐 배수로 공사 비용, 뭐 이런 집수정 비용, 펜스 비용,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산출을 해서 이제 견적을 하고 계약을 하는데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자체하고 협의하면서 지자체 공무원이 만약에 이쪽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성토 이제 흙을 싸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옹벽 쳐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러면 그거는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예. 이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이미 사업주한테 서면이나 아니면 구두 최소한 구두라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추가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를 분명히 해드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하는데 예예. 보통 업체들은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가는 거죠. 비용이 엇비슷하다 하더라도 아니면 그런 쪽 업체들은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안 하고 이제 뭐 얼마라고 했다가 나중에 하면 이거 얼마입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 하고 처음에 고지를 이러한 항목들은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인지를 하고 계세요라고 고지를 해주고 가는 거랑은 굉장히 틀린 거거든요. 그러겠죠. 공사 비용이란 게 태양광에서는 개발행위하고 토목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예예. 어차피 태양광 모듈이나 이런 자재는 어느 정도 그 결정이 돼 있는데 가장 이제 심한 게 그런 토목공사 비용, 그다음에 심의 관련된 비용들, 그다음에 민원 비용 이렇게 위로해줘야죠. 마을에 인사를 한다거나 예. 그런 비용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그다음에 사업주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 비용뿐만 아니라 인허가 관련된 문제들, 그다음에 민원 문제들, 그 동네 민원 문제들 아니면 지자체 민원 문제들을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물론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풀어갈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을 했으니까 예예. 사업주 시행사를 도와서 충분히 문제를 풀어가고 이 공사가 이루어지게끔 추진하는 당연히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이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그 사업의 주체는 그 사업주입니다. 그렇죠. 사업주가 이 모든 책임을 다 시공사한테 떠넘기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당연하죠. 엄연히 이것도 태양광 사업도 하나의 사업이고 그 사업의 주체는 사업주시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혜택을 보신 분도 사업주예요. 자기 사업을 하면서 자기는 리스크 하나도 없이 가고 모든 리스크를 다 시공사 쪽에 이렇게 다 넘기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뭐 문제가 진행이 됐는데 물론 정확하게 고지를 해줘야 되는 것도 저희 의무긴 하지만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함에 있어서 어느 사업이나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이거를 어느 선에서 어떻게 같이 쉐어해서 같이 분담해서 같이 나가는 게 중요한 거고 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건데 예예. 그 모든 책임을 그냥 사업주는 나 몰라라 하고 전부 시공사 쪽에 넘기면 어느 시공사가 그걸 하려고 할까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이번 개사 같은 문제나 뭐 이런 문제도 사업주가 생각하시는 그런 형태나 모양대로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만약에 진행된다 하면은 비용 문제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하중이 그냥 태양광 모듈 하중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위에 눈이 오거나 해서 설하중 같은 게 올라가게 되면 예. 건물도 무너져요. 눈이 그러겠죠. 많이 오면. 예.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조심히 접근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 이제 시골에 땅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그 어르신들 슬하에 이제 성년이 된 자녀분들 아마 이번 방송 듣고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어르신들 주위에는 항상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그런 사업자들, 지역 사업자들이 꼭 있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을 믿고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친분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가시는 것도 저도 괜찮다고 보는데 일단은 그분들을 믿고 가시되 그 사업주분들도 좀 알아볼 건 알아보고 여기저기 좀 자문도 구해보고 여러 방면에서 좀 알아보고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한동안 안 다뤘어요. 한전. 지금 잠깐 핸드폰에 문자가 왔는데 한샘 부엌 시공 만족도 조사 해서 문자가 왔네요. 지금 이제 막 왔어요. 최악 네, 당연히 해야죠. 응답하신 분들은 뭐 오늘 저녁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콜라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최악이라고 응답해도 주는 거죠? 모르죠 그거는.
예, 그거는 나중에 다음에 오셨을 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한동안 이야기를 저희가 못 하고 있었죠. 한전 심 대표님이 한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예. 최근에 또 한전 관련된 비리가 또 뉴스가 되더라고요. 네, 태양광 비리에서 며칠 전에 이게 나왔는데요. 예. 한전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자기 가족 한전 직원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금품을 좀 수수한 사건이 좀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한 38명 꽤 많죠. 예. 그래서 이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뭐 이제 뭐 그런 걸 했다는 건데 예. 또 해임 뭐 4명, 정직 12명, 경징계 뭐 31명, 금품 제공한 업체 관계자 뭐 다 검찰 뭐 저걸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로 용량이 없어요. 이미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태양광을 하고 싶어도 한전의 그 선로에 용량이 없어요. 아하. 그래서 태양광은 못 해요. 그리고 이제 대기가 많이 걸려 있어요. 뭐 예. 10분, 10개 업체, 20개 업체 쭉 대기가 걸려 있고 충남이나 경북, 특히 경북 쪽 같은 경우에도 선로가 거의 없어서 태양광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 데가 많거든요. 예. 지금 이 선로라는 거는 태양광 발전을 해서 생산한 전기를 네. 팔 때 이용하는 그 라인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내가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을 했으면 그걸 한전에 팔아야지 나는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한전에다가 팔기 위해서 한전의 전봇대에다가 한전의 개통에다가 연결을 해갖고 거기다 계량기를 달아서 이제 내가 파는 거를 체크를 해주는데 한전이 자기네 선로가 용량이 차면 더 이상 안 받아주는 거예요. 자기네 선로를 보호를 한다는 목적 하에 예. 안 받아주는데 지금 여기에 걸린 거는 뭐냐면 그게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한전 직원이나 직원 친척들 명의로 태양광을 하는 경우에는 무제한 받아준 거죠. 자기 식구들한테만. 그렇죠. 이야하. 일반인들한테는 안 된다 예. 하고 쭉 줄 세워놓고 에버랜드 가면 익스프레스 라인 있죠. 돈 많이 주면 이렇게 싹 집어넣는 거. 그런 걸 한 거죠 지금.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이라도 많이 냈지만 요번 거는 돈 내지도 않았는데 자기 식구라고 그렇죠. 해준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 담당이 자기나 자기 식구들 거는 해준 거고 그다음에 업체가 위로를 자기한테 많이 해준 업체들 거는 또 그냥 해준 거죠. 그 예전에 한강다리 건너기 전에 보면은 초소에서 트럭들 무게를 재잖아요. 과적.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지금도 하나요? 그럼요. 과적. 근데 이게 일정 무게가 초과가 되면 못 지나가거나 벌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한전 애들은 그 트럭을 그냥 통과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통과시켜주고 그것들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나라 한전의 지금 이런 선로 보호가 너무 좀 과해요. 그래요? 많이 과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완화가 될 필요는 있다고 다들 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한 규제를 통해서 태양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태양광 못하고 이게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심심찮게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고 그게 이번에 약간 일부분 저는 밝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전 직원들을 저희가 한전에 가서 이런 개통이나 연계하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 요즘에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분들이 완전히 소위 말하는 갑이라 늘 갑이었잖아요. 한전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연결시켜주면 시켜주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와, 제대로 갑질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거기다가 더 불편한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연계 공사나 선로공사 전봇대 박는 게 전부 한전 얘들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봇대에 내가 선로를 붙이기 위해서 한전에다가 개통 연계 비용으로 500만 원을 낼지 1000만 원을 낼지 1억을 낼지 얘네들이 결정을 해요. 어이?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은 있는데 기준이 좀 그러니까 설계 자체를 얘네들이 하기 때문에 고무줄이라는 거죠. 정하기 나름이군요. 금액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서부터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아요. 한전하고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한전이 저번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예비 전력 수요, 대기 전력 수요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예. 원전이나 화력 발전이나 이런 큰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은 다 실시간으로 체크가 되는데 태양광을 이용해서 생산한 전기가 용량이 얼마인지 뭐가가 체크가 안 됐던 거예요 그 동안에.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예. 물론 뭐 전체 전력에서 전체 100% 우리나라 전기 전력 중에서 태양광하고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예. 한전 입장에서 보면 얼마 안 되는 거니까라고 지금까지 있었던 건데 그게 저번에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예. 태양광에 관련된 대기 전력, 그러니까 예비 수요 전력을 체크를 하고 파악을 해라. 그래서 예. 한전한테 시켰어요. 예. 그래서 한전이 이제 한 1년 동안 그 작업을 준비를 해서 지금 이제 각 소규모 큰 태양광 발전소,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에까지 지금 이제 인터넷 라인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이제 했어요. 근데 그거까지 하면은 저는 한전이 그래도 국회에서 그렇게 한 게 저기가 돼가지고 아 얘들이 실행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걸 지금 알고 나와서 보니까 모니터링을 하면서 동시에 지금 얘들이 뭘 하냐면 자기네 계통에 한전 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발전 사업주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예. 사업주의 발전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 어이? 인터넷으로. 그게 가능해요? 지금 그 설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모니터링 하겠다, 수요 파악하겠다 예. 라는 명목하에 지금 라인을 집어넣어서 인버터나 이쪽에 다 라인을 물리는 것까지 이제 사업주들한테 지금 동의라고까지 할 수 없죠. 왜냐면 한전하고 우리가 전력 계약을 하면서 병렬 운전 조작 합의라는 걸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한전이 원할 경우에는 무조건 이쪽은 응해야지 되는 거예요. 저쪽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기 때문에 아이고. 한전이 응하면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것까지도 뭐 우리나라 전력을 위해서 오케이를 한다고 쳐도 예. 지금 이 모니터링에만 이 기능을 써야 되는데 자기네 한전 계통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가 생길 것 같으면 얘들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태양광 발전 설비의 발전 양을 지네 맘대로 조정이 가능해요. 그러면 사업주는 내가 이 내 발전기가 내 인버터가 100% 가동이 됐는지 80%가 가동이 됐는지 60%가 가동이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 그냥 발전량만 보면 아 이번 달은 얼마가 발전이 됐네.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한전이 버튼 눌러서 아니면 스위치 조작해갖고 몇 프로 맞춰놓으면은 나는 100% 생산할 수 있는데 한전이 80%밖에 생산을 못하게 막아놓으면은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한마디로 사유재산 침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의라는 전제 하에 지금 네. 선은 물리고 있는데 얘네들 맘대로 발전량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야. 그런데 사업주는 몰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그래야 지들 식구들 거 발전을 용량을 늘려줄 수가 있거든. 근데 이거를 지금 한참 이제 그 라인을 깔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땐 제재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으니 지금 태양광 사업주분들도 이런 것들을 다 모르고 있고 그냥 다 물어보면 모니터링 뭐 설치한데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건데 이게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한전이 맘만 먹으면은 발전 사업주 발전 금액량 그러니까 매출 금액까지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아하.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거를 그냥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러면 그 모니터링 장치 내 발전소에는 설치하기 싫다. 동의를 안 할 수도 있나요? 그러면 사업을 못 하겠죠. 그러면 이제 한전 계약상에 무조건 한전이 원하게끔 해주게 돼 있는 그게 있으니까 이건 너무하네. 어렵죠. 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한전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나오는 전기량을 파악을 할 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개개인이 만든 전기를 매달 돈으로 쳐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시간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한전이 다 파악은 하고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실시간 파악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계량한 값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발전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계량이 됐는데 우리가 한전 입장에서는 수요 예측을 전기 수요 예측을 하다 보면은 그게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그렇죠. 이제 블랙아웃이 된 거는 뭐 몇 프로 남았습니다. 전력 예비율이 5% 남았습니다. 뭐 7% 남았습니다. 할 때 그게 거의 실시간으로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전은 한 달 단위로 뭐 이렇게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게 실시간 파악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 각 태양광 발전 인버터에다가 라인을 다 연결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한 번에 다 올라오는 장점이 있는데 그것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발전기를 조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게임 회사도 동접을 실시간 파악을 너무나 잘하는데 어떻게 한전이 그런 걸 못하죠? 그 서버만 증축하면 간단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키를 넘겨주면은 발전 사업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게 그냥 당연한 거다라는 전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건 좀 언론이나 아니면 더 큰 뭐 공중파나 이거 좀 얘기를 해서 이걸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우리 옛날로 따지면 이게 단독 특종 보도거든요. 이게 지금.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국민청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조사해달라고? 그래서 이 건으로 제가 그 한전 직원하고도 좀 싸웠는데 예.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근데 아니 그런데 그런 공문은 왜 보내며 전력 개통을 위해서 한전이 인위적으로 조작한 아니 개통이 불안정해서 인위적으로 발전기를 꺼버리거나 그거는 우리가 계약이 그렇게 돼 있으면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개통이 불안하다 그러면 사업주들한테 연락해서 아니면 태양광 발전기 있는 데 가서 우리가 꺼버리겠습니다 하고는 꺼버려도 사실은 할 말이 없거든요. 계약상에 보면은. 예.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아무 동의 없이 사업주의 동의 없이 그냥 인위적으로 자기네들이 한전 본사에서 스위치 조작으로 발전량을 70%, 60%, 50% 그렇게 맞춰버리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진짜 큰 문제죠. 그렇죠. 예. 여전히 한전은 박정희 전두환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와. 국가가 까라면 까야지. 아니 그러면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해요. 심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발전소에서도 모니터링 키 달겠다고 연락이 왔나요? 연락이 왔죠.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하셨어요? 제가 알게 된 거죠. 다셨어요? 일단은 선까지만 해놨죠. 선까지만 선까지만. 넣어놓겠다. 그럼 너 놔라. 일단은 했죠. 아하. 그 작업까지는 해놨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이게 보니까 예. 이런 거더라고요. 한전 직원은 아마 심 대표님 발전소에서 나오는 용량을 한 20% 30%로 확 줄여놓을 것 같은데 이거 어쩌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소송 들어가야죠. 예. 이게 근데 이제 소송도 한전이 자기네들이 불가피하게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모든 데이터를 지금 박근혜 최순실 만드는 것처럼 아니면 그러겠지. MB 지금 다스 회계장부 조작해서 뭐 하다가 다 폐기하다가 걸리고 지금 그러잖아요. 맞아요.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것도 방법이 없는 거죠. 저 이재용 변호사 써요. 그럼 돼. 다 이겨. 돈이 없어서 제가 재벌이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예. 이게 별로 언론이나 뭐나 얘기가 없더라고요. 예. 아니 저희 방송 듣고 계신 기자분들 아마 이거 계속 보도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럴까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전이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불편한 진실은 요번에 이제 3월 18일부터 한전이 무슨 뭐 자기네 계약 약관을 변경을 한답니다. 한전 계약 그 전기 공급 거래 약관인가요? 예. 그거를 하는데 지금까지 보통 가정용 3kg 가정용은 무조건 3kg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일반용은 뭐 올라가기 나름이지만 보통 일반용 뭐 3kg, 5kg, 10kg 뭐 이렇게 그건 이제 키로수별로 비용을 내고 쓰는 거니까. 근데 이제 가정용이 3kg하고 5kg짜리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금액이 똑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할 때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좋으나 싫으나 한전에 전기 사용 신청을 하고 계량기를 하나 받게끔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계량기를 받을 필요는 없는데 한전이 이제 관리 차원에서 계량기를 하나 놓게끔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계량기가 놔줘야지 고객번호라는 게 따지고 그 고객번호로 해서 이 태양광 발전 설비가 한전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고객번호를 따기 위해서 계량기를 하나 붙이는 게 있는데 예. 그게 전기 사용량이 거의 제로예요. 나와야지 뭐 한 몇 달에 한 1kg 뭐 그 정도 나오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예. 그게 보통 가정용 3kg나 5kg로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는 금액이 안 나오니까 전기 금액이 안 나오니까 기본 요금만 뭐 한 2,000원, 3,000원 정도 나오는데 물론 그거를 이 발전 사업자한테 부담시키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번에 3월 14일인가요? 약관이 변경이 되면 가정용 5kg 비주거용
가정용에서 전기를 안 쓰는 거는 무조건 일반용으로 전환을 시킨대요. 그러면 한 2달에 한 3,000원 전기 기본요금 내던 게 한 달에 36,000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이고. 그럼 한자는 가만히 앉아서 기본요금으로 거의 몇 배를 버는 거죠. 근데 아하. 이것도 지금 알려주지도 않고 쟤들끼리 그냥 하고 있어요. 굳이 바꿀 이유가 없거든요. 예예. 사실 그 계량기를 놓을 필요도 없고 예. 그 한전의 편리에 위해서 자기네들 관리 차원에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또 전부 이 소비자 쪽으로 지금 다 전가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하. 이거는 또 커다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얘기를 하면 그러면 3kg를 바꾸시면 돼요. 뭐 이제 뭐 그러는데 예. 그것도 이제 다 신청을 다시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아, 불편하게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에 한 번 더 예. 그러니까 그거죠. 신청한 사람은 저기 해주고, 그러니까 예. 혜택을 주고 신청 안 한 사람은 혜택을 안 준다는 거죠. 한마디로 호갱 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다 뜯어먹겠다. 액션을 취해라라는 건데 이거는 저 몽구 아저씨가 즐겨 쓰는 전략인데. 재벌들이 안 좋은 거 하는 건 어떻게 한전이 다 따라 하는지 참 제가 아이러니하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아하,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알려지고 좀 홍보가 돼야지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렵네요. 이게 한전이 정권이 바뀌어도 이렇게 참 안 바뀌는 부분, 그 다음에 자기 위주로 생각해. 뭐 고객이 최우선, 뭐 고객 행복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말로다가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는 자기들 위주로 간다는 거죠. 그 고객은 자기 친척이에요. 그렇죠. 이번 일을 보면 네. 예. 한전 본사가 어디 있나요? 나주에 있죠. 아. 그 삼성동에 있었죠. 그 예. 현대가 한전 본사를 샀죠. 그 부지 산 거. 예. 그게 본사였죠. 한전. 그러면서 이제 한전이 현대차의 전략을 이렇게 벤치마킹 하는 것 같은데 그 나주 가서 1인 시위 좀 하세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요. 예. 어려운 것만 시켜요, 박 PD는. 예. 국회도 있어요. 국회로 가는 것도 방법이죠. 한전이 계속 모니터링을 소비자들이나 우리들은 누군가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좀 소비자 중심의 예. 이런 정책이나 이런 걸 좀 폈으면 하는 바람이 강하게 있습니다. 예. 나주는 곰탕이 맛있는데. 그러게요. 곰탕만 먹으러 갈까요? 뭐 배도 맛있어요. 오늘은 심재현 대표님의 울분 방송이 된 것 같아요. 한샘으로부터 해서 한전까지 하필이면 다 앞에 한이 붙죠? 그러게요. 이유가 뭘지 모르겠어요.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2주 후에 또 예. 울분을 토해내 주셔야죠. 예. 아무튼 예 그때 뵙기로 하고요. 두 PD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설 구정 연휴잖아요. 예예.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시고 아하.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한번 뵙겠습니다. 예. 끝에 덕담까지 너무나 고맙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 다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하고 온다면 앞으로도 며칠 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때까지? 그럼 이제 이사는 이사대로 지문 다 들어왔는데 그걸 또 설치를 하려면 막 전기톱으로 뭐 자르고 막 해야 되는 상황이라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저희가 이사 날짜를 급하게 한 저번 주에 일주일 남겨놓고 한샘 때문에 바꿨고 예, 그것도 막 안 된다는 거 지금 설 앞두고 바꾸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겠죠.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 이제 한샘 본사에서 직원들 성추행하느라고 일을 나갈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글쎄요, 이게 뭐 본사 직원이 실수를 한 건지 이쪽 협력업체 직원이 실수를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뭐 한샘 쪽에서 일단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 그러니까요. 아니 대표님도 의뢰를 할 때 이게 한샘이란 브랜드를 보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한샘에도 책임을 져야죠. 이제 주방 가구 선택을 할 때 한샘도 받고 리바트도 받고 예. NX인가요? NX도 받고요. 뭐 이거 다 해서 견적하고 이제 모델 다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한샘
하고 계약을 한 거고 그것도 인테리어 들어가기 전에 한 3주 전인가? 예,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히 있었고 아이고. 근데 이제 그게 불과 한 이사하기 한 주일 전에 6일 전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당황스럽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100이라는 가구가 있으면은 지금은 한 85 정도만 설치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한 80 정도? 70 정도 설치가 된 거죠. 아니 이게 다 갖춰지지 않았는데 왜 나머지는 다 해놓은 거죠? 아 이게 보니까 완제품이 들어와서 설치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예. 주방 가구 설치할 때 보니까 이게 다 자재로 들어와요. 아. 그래서 현장에서 맞춤 시공이에요. 예. 아, 조립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뭐 가구나 서랍장이나 싱크대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갖고 와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자재들 부품들을 다 하나하나씩 갖고 와서 현장에서 맞추더라고요. 아니 맞추는 건 좋은데 네. 왔으면 다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자재가 빠진 거죠. 어이 차 시켰더니 타이어 4짝만 빼놓고 와가지고 그런 거죠. 타이어는 설 지나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달아줄게요.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더모어 디자인에서 한샘에서 들어오기로 한 바로 전날까지 다 해서 청소까지 다 입주 청소까지 다 끝내놨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제 밤 늦게까지 작업을 하더라고요. 밤 한 9시? 예. 10시까지 이제 한샘안에서 와서 작업을 했는데 그리고 또 집에 가보니까 또 이게 뭐 거기서 막 나무 잘랐죠 뭐 잘랐죠 뭐니까 톱밥이고 뭐고 이제 청소해 놓은 데다 다시 다 먼지 범벅이가 됐죠. 거기다가 이제 아이고. 이사한다고 가구랑 이런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가구 위에도 이제 다 먼지 쌓이고 침대 위에 쌓이고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짜증이 나는 거죠 이게. 아니 이거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뭐 이사 날짜까지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된 거니까. 청소는 하고 갔어요? 일단은 뭐 기본적인 청소는 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래서 또 이런 상황을 아니까 더모 디자인 그 실장님이 또 청소 업체를 다시 불러주더라고요. 아. 네,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시골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 실사까지 하고 이제 사업주 만나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 견적도 드리고 했는데 예. 일단은 사업주 요구 조건이 좀 까다로웠어요. 일단은 개사가 몇 동이 있는데 예. 개사 위에다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예. 전에 방송에서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시골에 보통 개사들은 최근에 지어진 우사나 축사들 말고는 옛날에 한 5년 전, 10년 전에 지어진 것들은 굉장히 좀 부실한 구조와 부실한 자재들을 써서 지어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가끔 눈 많이 오고 그러면 뭐 개사 무너졌다, 무너졌다 하는 뉴스들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게 예. 이제 하중을 못 지킬 만한 무게, 그러니까 설하중 눈이 오면 이제 그 하중을 버텨줘야 되는데 예. 못 버티고 그 지붕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이쪽도 그 개사가 몇 동이 있는데 그게 가로가 한 70m, 세로가 한 13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약 400평 정도? 오. 굉장히 큰 거죠. 약간 예. 작은 체육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몇 동 이렇게 있는데 예. 가운데 기둥이 없어요. 그냥 뻥 뚫어진 운동장 같이 그런 식이에요. 예. 그런데 옆에 이제 부재를 쓴 걸 보니까 구조 보니까 그냥 파이프를 썼더라고요. 조그만 파이프를. 아이고. 그러면 이제 이게 위에는 이제 지붕을 올려서 트러스 형식으로 해서 하중을 지지하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그 위에다가 태양광 모듈을 구조물 써서 올릴 경우에는 거의 저는 무너진다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 이제 그거는 안 된다고 사업자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또 어떤 업체는 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예. 건물 안쪽에다가 뭐 기둥을 다시 만들고 다시 포스트를 올려서 예. 지붕을 뚫고 이제 다시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미 법이 작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단독 기초를 다시 만들어서 건물 내부에서 올라가서 태양광을 지지하는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가중치 1.5를 못 받습니다. 아, 그래요? 예. 토지 가중치대로 가요. 왜냐하면 건물 위에다가 태양광을 그런 식으로 올릴 경우에는 가중치를 1.5를 받아요. 그러니까 100kg 생산해도 150kg로 인정을 해주는 이제 그런 건데 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1.5를 못 받아요. 그냥 1.0, 1.뭐 그 정도
예, 밖에 예. 못 받고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개사를 놔두고 그 바깥으로 제가 이제 제안드린 방법은 개사를 놔두고 그 바깥으로 빔을 박아서 단독 기초를 다시 만들어서 빔을 쭉 박아서 그 위에다가 이제 구조물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죠. 예, 예. 근데 이게 말이 이렇게 해서 쉽지 이게 결국에는 400평짜리 공장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새로 짓는 거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 철골 값이나 그게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비용 문제 견적 요구하셔서 일단은 드렸는데 그 견적으로 아니 그러면 손해배상을 더모 디자인에서도 한샘에 해야 되겠네. 그렇게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쪽에서 이제 이사가 들어오는데 막 톱밥이고 막 날려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그쪽에서도 이제 그게 안 돼 보였는지 한샘한테 막 굉장히 싫은 소리를 굉장히 한 것 같더라고요. 아유 당연히 싫은 소리뿐만 아니라 이건 손해배상까지 받아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게 한샘이 전통이네. 저희 예전 집도 네. 싱크대 교체할 때 한샘에서 했었는데 하자 시공을 해가지고 CJ 오쇼핑인가요? 예. 그쪽을 통해서 했었는데 한샘에 클레임을 했더니 들은 척도 안 해. 그래서 CJ에다가 민원을 제기했더니 그제서야 보수를 해주더라고요. 어허, 한샘의 정통이 많네요. 전통이라니까. 근데 이제 이야. 도모 디자인 쪽 얘기를 들어보면 한샘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뭘 없어. 에이,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7, 8년 전에 이미 겪었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아무튼 이사 잘 해야죠. 그래서 예. 오늘 이제 이사하는데 어쨌든 뭐 아이고. 잘 해야죠. 아니 근데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이사할 때 이런 구설수가 조금 있어야 그 집 들어가서 훨씬 잘 산다, 더 행복하게 아, 산다. 그리고 어제는 되게 미안했던 게 예. 옆집에 이제 밤에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는 또 낮에 사람들이 한 시쯤 왔대요. 한샘 분들이. 예. 그런데 낮 시간 동안은 또 없다가 저녁 한 6시 넘어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때부터 전기톱 돌리고 막 이러니까 옆집 아랫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밤에. 아유 당연히 난리 나겠죠. 근데 그분들은 낮에 뭐 했대요? 모르겠어. 다른 무슨 현장 간 쳤나?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원래 낮에 하셔야 되는데 밤에 아니 이제. 당연하죠 그거는. 그래서 어제 되게 괴로웠어요. 한샘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도 클레임을 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좀 세게 쓰시죠.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든지. 예.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좋게 이사하는데 또 괜히 그렇게 아니 이거는 안 좋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한샘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요 똑같은 짓을 계속할 거 아닙니까? 한번 알아볼게요. 예, 아니면 뭐 국민청원이라도 넣으세요. 한샘의 잘못된 일을 고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샘의 음흉한 속셈.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아마 업무적인 착오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사나 이게 참 어려워요. 이런 다른 일 같으면 이게 연기가 되고 뭐가 되고 하는데 그렇죠. 이 이사는 나를 딱 정해놓고 하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그거를 다 뒤틀리는데. 안 지켜주면은 서로 다 피곤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뭐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엉그러져 버리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요번에 돼서 집 이쁘게 꾸미고 되게 좋게 하고 좋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한샘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한샘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성추행 문제 아까 박 PD가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제도 저희가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지금 임산부들을 불법으로 일을 시켜가지고 지금 걸렸대요. 벌금을 낼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벌금이나 이런 게 얼마 안 될걸요?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아무튼 사내에서는 그런 얘기가 계속 돌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한 건이 아니라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1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심정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너지 팩토리의 심정현입니다. 예, 2주 동안 아주 정신없이 지내셨다면서요. 일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예. 여기저기 현장 실사도 많이 다니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개인적인 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일이 저희가 어제도 한번 언급했던 회사 한샘 때문이라면서요.
예, 한샘 때문에 좀 조금 복잡했죠. 제가 저번 방송에 중간중간 얘기 드렸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사를 해요. 이사를 해서 이제 그 경불진 소개로 그 더모 디자인 이제 그쪽에서 집에 이제 인테리어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인테리어를 다 끝내고 이번에 이사를 해요. 이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부엌 가구를 이제 한샘을 썼는데 그 광장동 집이 그 집이군요. 예, 그게 저희 집이에요. 네. 한샘 얘기는 조금 뒤에 해주시고요. 더모 디자인의 인테리어 실력 요거부터 애청자분들이 듣고 싶을 것 같아요. 경불진 소개로 해서 만나서 일단은 진행은 했고요. 뭐 견적 받아보고 했는데 괜찮게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와이프도 만족하고 있고 저도 뭐 괜찮고요. 예. 아하. 괜찮은 거면 그냥 그저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 뭐 지금까지 인테리어라는 걸 해보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가장 정확한 게 자제분, 애들은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자제분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애는 무지 이쁘다고 계속 그냥 조잘조잘 옆에서 좋다고 계속 무지 이쁘다고? 예, 이쁘다고. 이제 애 방에다 이렇게 좀 가벽 같은 걸 만들어서 좀 이런 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도 만들어 주니까 그 색깔도 핑크로 해서 하다 보니까 애가 굉장히 좋아하고 와이프도 뭐 만족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더모 디자인에 대한 불만은 없다. 그렇죠. 아니요, 그 하는 동안 너무 대응도 괜찮았고 잘해줘서. 가격도 괜찮았어요?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싼 견적을 저희가 몇 군데 받아봤었는데 확실히 인테리어가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격적인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받았던 것보다도 쌌고요. 오히려 쌌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쪽 동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단합 같은 걸 했는지 어쨌든지 굉장히 비쌌고 다른 데 견적 받아본 것보다도 훨씬 낫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한샘 때문에 이 불만이 있으시다 이 이야기시잖아요. 아니 이사 날짜를 바꾸게 돼가지고 중간에 한샘 때문에. 아니 왜 이사 날짜를 바꾸게 됐어요? 부엌 가구를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하면서 한쪽 자재가 뭐가 발주가 안 돼서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게 설이나 끝나고 나서나 이제 가능하다고 중간에 연락이 왔어요. 아니 설 끝나 수십 건이에요. 이게 전통이라니까요. 여자 직원이 많은 회사인가 보죠. 당연히 많은 회사인데 그리고 주부들이 선택하는 회사인데 이 여성들한테 이렇게 갑질을 해야 되는 거 이거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집을 하면서 뭐 가구나 이런 뭐죠 이 인테리어 주방 뭐 이런 걸 쭉 좀 봤어요. 태어나서 이제 처음 이제 그런 걸 한번 봤는데 저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케아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샘 있고 뭐 그런 인테리어 회사들이 좀 있는데 유럽이나 외국은 자기가 가구를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조립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그 인식 자체가 다 만들어진 거를 갖고 오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다이해서 만들고 하는 게 여성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막 뚝딱뚝딱 만들고 뭐 하는데 특히 이 주방이나 이쪽은 보니까 수도하고 배관하고 뭐 여러 가지가 엉켜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집에서 이렇게 이쁘게 모양 좋게 모양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해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이케아 같은 데서 사서 내가 한번 집을 해보지 그랬는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케아도 설치해줘요. 설치해주죠. 해주는데 이케아에서 설치해주는 그 서비스를 받고 한샘하고 견적을 비교해보고 뭐 다른 NX나 뭐 리바트나 견적을 비교해보면 이케아에서 가구를 단품으로 싸는 거하고는 또 틀려요. 당연히 그렇죠.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보고 비교를 해보니까 주방이나 이거는 바꾸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설비공들이나 이런 작업들이 분명히 들어가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내가 아마추어로 그냥 내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들한테 맡기는 게 이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 한샘이 이케아보다 쌌다는 얘기네요? 자재나 이런 부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죠? 제품이 왜 퀄리티가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케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저렴한 그거고 한샘은 이케아보다는 제품 퀄리티는
조금 더 있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그레이드가 나눠져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제품 퀄리티가 좋으면 뭐 합니까? 이게 설치 시간도 제대로 못 맞춰 주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한샘 가구, 그 주방 가구 중에 왜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거 넣는 그런 서랍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쓱 빼면 저절로 이렇게 닫히게끔 무슨 뭐 그런 스프링 같은 게 설치가 돼 슬라이딩 있잖아요. 도어 같은 그렇죠. 거 이렇게 예, 뭐 그런 거. 그거 우리 단지 1년 만에 고장 났어요. 한샘. 뭐 퀄러티가 뭔 퀄러티야? 난 모르겠어요. 일단 써보면 알겠죠. 저도 예. 이제 처음 이제 써보니까. 아니 저희 애청자분들이 조금 당황하실 것 같아요. 태양광 발전에 불편한 진실이 갑자기 인테리어에 불편한 진실이 돼버린 것 같아요. 한샘의 성토장이 돼버린.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다시 태양광 발전 이야기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얼마 전에 시골 다녀오셨잖아요. 네. 예. 다녀왔죠. 개사에 태양광 설치하시러. 경불진 이제 소개로 예. 이제